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당이 시끄러우니 참고 지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보름 만에 다시 성사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회동은 오찬을 겸해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중 1시간가량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하여튼 당에 입당을 한 상태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면 모를까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향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들 예측을 하실까요? 그 전부터 그 교류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캠프가 좀 흔들릴 때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캠프에 합류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결합은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어차피 이분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보수가 있는데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도층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중도층과 보수층의 결합을 통해서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사실 대표가 해야 되는데 대표가 지금 선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해줄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이분이 결국은 다시 불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선 후보들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기 스스로의 공약으로서 성공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받겠지만, 예를 들면 김종인 박사가 워낙 정략가시고 경륜이 있으시고 해안이 있으신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예를 들면 어떤 후보한테 이렇게 틀을 짜줘서 이거를 해라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은 또 조금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분이 워낙 많은 부분들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그 경륜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잘 받아서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되는 것,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비대위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위기이기도 하고, 뭐 국민의힘의 위기, 또 국민 전체의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정말 뭐 51대 49, 뭐 7대 3으로 이겨서는 당이 지고 국민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은 빨리 현명하게 한 발짝 물러서고, 자금에 일어난 사태들이 어찌됐든 대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당에 어른이 없구나,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소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캠프를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8월 30일부터 해서 당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토론이 시작되어야지, 경선 절차가 시작되어야지 맞는 것이지, 누가 후보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당헌 당규 위반 아니냐. 특히 경선준비위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캠프나 또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토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토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선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토론을 겁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어떻게 그거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거 참 우스운 얘기죠.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이거는 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그렇게 겁나고 토론도 못할 그런 후보들이라면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시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마치 토론을 피하는 듯한 것으로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그것은 비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부질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TV 토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태호 그 경남지사가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박찬주 대장도 자기 출마하겠다고 해서.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후보 등록을 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리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또 토론을 안 하면 이건 피하는 것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준이가 아니라 선관위가 출범을 하면 토론이든 뭐가 됐든 그 일정을 맞춰가면 그런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쓸데없는 논란이에요, 지금 사실은.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게 사실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건 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윤 캠프 말이 맞잖아요. 이분들은 이걸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자기 정치에다가. 그래서 뭐냐면 윤석열 지지율이 그때 좀 여러 가지 실언으로 인해서 좀 빠질 때니까 요때 한번 때리게 되면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 그럼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 편승해가지고 또 갈등을 이제 부추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책임 있게 행동했죠. 예,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토론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경선 시작한 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요. 질리도록 할 게 결국 토론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그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정치적인 언어로 풀어내는데 좀 미숙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용해 먹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막상 또 되면은 좀 근거 없는 자신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